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호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집합에 이어서 명제라는 단원의 기본 개념들을 한번 모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먼저 명제와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 집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명제와 조건. 자, 명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명제는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명제를 우리는 보통 이제 약자로 P, Q, R 이런 식으로 하나씩 명제가 3개면 첫 번째 명제는 P, 두 번째 명제는 Q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예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P, 나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명제가 맞을까요? 네, 명제 맞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명제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자, 이 말이 애매하게 느껴져서 명제가 아니라고 하려면요, 나는 뭐 잘생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잘생겼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즉 참거짓을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예 명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Q 3.14는 무리수이다. 자, 일단 이것은 명제일까요? 네, 참이든 거짓이든 확실히 뭔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3.14로 끝나게 되는 순간 유리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짓인 것도 참인 것도 모두 명제라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예시예요. R 3은 5보다 크다. 맞나요? 아니요, 당연히 틀렸죠. 하지만 이것도 틀렸지만 거짓인 명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제에 대한 예시는 스스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조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영화 대사 속에서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이 조건이 떠올라요. 좋아, 그거 아주 괜찮아, 단 조건이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은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다 라고 합니다. 즉 X라고 하는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은 X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마치 fx처럼 px, qx, rx라는 기호를 써서 사용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X를 많이들 생략해서 그냥 p, q, r, 즉 명제하고 동일한 이런 기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될 수 있겠죠. 자, 조건에 대한 예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X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그럼 언제 참이 되고 언제 거짓이 되는지를 알아보면요, 예를 들면 X가 홍길동일 때는 참이겠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강아지라고 한다면 거짓인 그런 명제겠죠. 그래서 X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이 식도 조건인데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참이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모두 거짓이 되겠죠. 자, 이렇게 조건은 이 변수 X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는 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단원을 배우는 어떤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반에 봤던 조건 P는요,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 라지 P, 대문자 P를 어떤 집합이라고 할 거냐면요, 참이 되도록 하는 녀석들만 다 모아놨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홍길동, 철수, 영희, 선생님 이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들어가 있겠죠. 이런 P를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true라는 의미로서 참이 되는 값을 모두 모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P에는 홍길동은 들어가지만 강아지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이렇게 진리집합을 우리가 이제 다뤄볼 수 있습니다. 자, Q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Q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떤 원소들일까요? 네, 이 Q, 이 X 플러스 2가 0을 만족하는 X값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2뿐이었죠. 즉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2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마이너스 2는 Q에 속하지만 3같이 마이너스 2가 아닌 원소는 Q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네, 이렇게 진리집합의 개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P면 Q이다를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이 화면에 한번 띄워놨어요. 시흥시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산다. 자, 이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시흥시에 사는 사람은 이라는 말은 X라는 사람은 시흥시에 산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산다는 건 X는 대한민국에 산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시흥시에 산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참이 되겠죠. 이 명제는 참이 되겠네요. 자, 이러한 명제의 어떤 성질들을 한번 다루어 볼 건데요. 자, 먼저 X는 시흥시에 산다 라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해볼게요. 즉 시흥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Q,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 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P는 Q의 부분집합으로서 포함이 되죠. 자, 이 말은 즉슨 시흥시에 사는 사람은 모두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이용하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어지는 예시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둘의 자리를 바꾸어서 대한민국에 살면 시흥시에 산다 라는 명제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Q와 P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Q는 P에 포함이 될까요? 네, 아니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살지만 시흥시에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흥시에 살고 있지 않은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마치 우리 역수라고 말할 때 하는 그 역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죠. 하지만 이거는 본 명제와는 참 거짓이 관계없습니다. 본래 명제가 아무리 참이었다 하더라도 자리를 바꿨을 때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또 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선생님 여기다가 물결 표시를 한 것은 not, 즉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X는 대한민국에 살지 않는다. 그렇다면 X는 시흥시에 살지 않는다 라는 요 명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즉 자리를 바꾸고 부정까지 해준 건데요. 자,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집합에 해당해요. 즉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은, 즉 그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의 집합과 시흥시에 살고 있지 않은 이런 집합을 비교해 보려고 할 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대한민국에 살지 않는 사람 누구 한 명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은 당연하게도 시흥시에 살고 있지 않죠. 즉 대한민국에 안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도 시흥시에 살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요, 자, 일단 참이라는 것은 알아냈는데 좋은 점은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부정한 명제를 우린 대우라고 부를 건데요. 대우는 본 명제와 참 거짓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좀 당연한데요. 왜냐하면 P가 Q에 포함이 되면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을 동일하게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보면서 한 가지 선생님 질문 한번 남겨볼게요. 자, 명제라는 논리적인 어떤 개념이죠. 여기에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인 소재를 같이 다루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열려있는 질문이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자유롭게 남겨보고 또 공부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